안녕하세요. 남인의 책방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책으로 이렇게 또 낭독 시간을 가져보고요. 이것도 저번에 보내주셨던 익명의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책 3권 중에 다른 한 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또 조금 읽어볼까 합니다. 모두들 편하게 들으시면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음악이랑 함께 읽어드릴게요. 책 제목은 만남은 지겹고 이별은 지쳤다. 색과채라는 작가님의 산문집입니다. 챕터 1. 상처받은 기억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라는 챕터예요. 제목은 사랑을 원하기보다 상처받지 않기를 원해. 누군가를 만나고 싶기는 하지만 힘든 건 싫은다. 너무 욕심인 걸까? 정말 내 인연이라는 게 어딘가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도대체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 이 사람이 내 인연일 거라고 생각하고 만났지만 그 끝은 늘 같았다. 사랑이라는 건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매번 이러는 걸 보면 사실 사랑은 아프기만 한 게 아닐까? 누구를 만나도 어차피 비슷한 결말이라면 차라리 시작조차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는 데가 되는 거니까. 나는 이제 이별의 아픔보다 혼자의 외로움이 더 익숙하다. 적어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홀로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으니 오히려 낫다. 우리가 어릴 적 꿈꾸던 그런 최고의 사랑은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바라던 사랑과 이토록 다른 것이 사랑이라면 차라리 그로부터 도망치고 싶다. 꿈꾸던 사랑이 아니라면 차라리 사랑을 하지 않겠다는 내가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사랑을 꿈꾸는 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며 사랑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욕심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타협하기보단 굳게 닫힌 내 마음의 문까지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다음 제목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할 사람이 있는 것뿐.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꼭 죽기라도 할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사랑을 말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매일 아침을 그녀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했고 떨어져 있는 순간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녀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사랑이 당연함이 되고 무심함으로 변하기까지는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이 입에 희뿌연 입김만 날릴 만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이별이 다가오는 걸 알았다고 했다. 그러한 하소연을 들으며 나 또한 참 속상했다. 왜 늘 사랑의 결말은 이리도 비슷한 건지. 나는 어떤 연애든 연애 초반처럼 늘 타오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완벽하게 남이었던 둘이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시작했으니 당연히 하루하루가 새로울 것이다. 간절하게 내 것이 되기를 바랐던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데 그 누가 이별이 다가오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완벽하게 남이었던 너와 나는 어느새 너무도 당연한 우리가 돼 있다. 언제 내 삶에서 떠나갈지 모르던 너였는데 언제까지나 함께 서로의 곁에 머무를 것 같은 우리가 됐으니 그 떨림과 설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런 떨림과 설렘 따위 없다고 해도 여전히 상대방을 바라보며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내 곁에 있어주는 이 사람이 소중한 것과 떨림과 설렘의 감정이 느껴지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슴이 설레고 함께하는 것만으로 떨리는 건 일종의 호르몬 작용일 뿐이지만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냐는 것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연애 초반 그 사람을 바라볼 때의 심장이 터질 듯한 감정은 들지 않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원했는지,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길 바랐는지,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러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 감정을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 함께 해준다는 사실만으로 고마워했던 감정은 당연한 사랑의 약속이 될 뿐이고, 당연한 서로의 약속이 될 뿐이고, 더 나아가 연애 초반의 감정들이 희미해짐에 따라 그 사람의 소중함마저 잊어버리고 만다. 마음이 식은 거라고, 이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니 그때와 같은 감정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다. 후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저 한순간의 감정일 뿐인 설렘과 상대방의 소중함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표를 본 적이 있다. 무언가에 관한 소중함의 최대치가 100이라고 친다면 가지기 전에는 80이고 가진 후에는 20, 그것을 잃은 후에 100이 된다고. 잃은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다고. 누구라도 상대방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그건 힘든 일이다. 그러기엔 연애 초반의 그 떨림이, 설렘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래서 나는 오랜 시간 함께하는 연인들을 존경한다. 연애 초반의 감정이 지남에 따라 사라졌다고 해도 서로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니까. 그저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노력을 통해 인연을 더 끈끈하게 가꾸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당장의 이별에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할 사람이었던 거다. 그리고 어딘가에 분명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당신의 소중함을 잊지 않을 사람. 다음 제목은 이별에 다른 변명을 덧붙이지 말기를. 나이 차이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미래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 믿지 않아요. 사랑이 모자랄 뿐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미래를 생각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유들이 헤어지기 좋은 구실이 됐을 뿐일 거예요. 사랑은 순간 여운거리처럼 함께 행복하다가 힘든 순간이 오면 각자의 인생으로 흩어지는 게 아닌 인생의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오면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결속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별의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그저 우리 사랑이 여기까지인 거죠. 그러니 이별에 다른 변명의 꼬리표를 달지 말아요. 오히려 그게 더 비겁한 이별이 될 테니까. 이 책도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좀 중간중간 띄엄띄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목은 기대가 적을수록 관계는 좋아진다. 우리는 모두 외롭다. 그래서 외롭지 않기 위해 관계라는 것을 형성한다. 가족, 친구, 연인 등등. 관계라는 걸 형성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기대하게 된다. 존중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호의들을 통해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외로워질 때도 종종 있다. 기대한 만큼 상대방에게 무언가가 돌아오지 못할 때 그렇다. 누구라도 그런 기억이 하나쯤은 있을 거다. 더 커진 외로움은 당신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더 망설이게 했을 거고, 관계가 문제가 아니었다. 당신의 큰 기대가 그만큼 큰 실망감을 안겨줬을 뿐이다. 누군가를 만나는 일을 망설일 것이 아니라 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기대가 적으니 작은 호의 하나에도 더 기분 좋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바라는 게 없어지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외로움을 떨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관계에 임하냐에 따라서도 외로움이 옅어질 수 있다. 결국 답은 내 안에 있다. 음... 17분 녹음을 하고 있었네요. 이 다음은 챕터 2, 최고의 사랑은 없지만 최선의 사랑은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거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그리고 낭독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내용이 좀 많은데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99%의 인연을 만나는 일에 대하여 99%의 인연을 만나는 일에 대하여 라는 제목이고요. 물 한 잔만 먹고 거의 모든 연인은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상대방의 성격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에게 가지는 호감과 관심으로 인해 어떤 모습이든 좋게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라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진다. 단점 같은 건 잘 보이지 않는다. 일명 콩깍지에 씌인다고 한다.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게 되기보다는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수록 많은 것들이 변한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사라진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은 여전히 똑같지만 마냥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진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장단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섬세하다고 느껴졌던 모습이 조금은 소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솔직하다고 느껴졌던 모습이 너무 직설적이라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가려졌던 모습들이 보이며 상대방에게 실망을 하게 된다. 실망은 곧 실증으로 바뀐다. 상대방에게 실증나고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이별을 생각하게 된다. 큰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저 성격 차이. 바라볼 때 느껴지는 크지는 않지만 작은 거슬림들 정도. 뭐라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 그냥 간단한 이유를 들어 이별을 말한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별한다고. 나는 생각해봤다. 그럼 대부분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별을 한다면 그들은 성격 차이로 인한 이별을 반복하다가 본인과 딱 들어맞는 성격을 지닌 사람을 운명적으로 만나고 그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인연을 이어가는 것일까? 성격 차이는 애초에 좁힐 수 없는 거니까 이별해야 하는 거고, 어딘가에 있는 나라는 퍼즐 조각에 딱 들어맞는 사람과 만나면 되는 걸까? 나 또한 많은 이별을 겪어봤다. 다툼이 잦아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권태기가 찾아와서. 이별의 이유는 늘 만들기 나름이었다. 그리고 나 또한 늘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며 이번에는 다툼이 없기를, 성격에 잘 맞기를, 권태기가 찾아오지 않기를 바랬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인연은 찾아오지 않았다. 누구를 만나도 각자의 장단점은 있었다. 착한 사람을 만나니 늘 나에게 맞춰주는 상대방을 보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조금 성격이 있어도 외모를 보고 만나니 다툼이 너무 잦았다. 성격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모도 내 스타일이고 착하기까지 한 사람을 만나니 이번엔 이성 문제가 나를 힘들게 했다. 그 누구를 만나도 늘 우리가 다퉈야 할 이유들은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성격이 착했든 나빴든, 외모가 나의 이상형에 가까웠든 멀었든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다. 그 사람 옆에서는 아무리 다퉈도 뒤돌아서면 보고 싶었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도 더 노력해서 맞춰가며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고, 사랑이 끝나는 것에도 사실은 사랑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을 것이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모자라서 이별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냐 묻는다면 어떤 성격이 좋고 어떤 외모가 좋다고 대답하지 않는다. 인연을 끝내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도 이 사랑을 이어나가고 싶도록
마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결국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작은 문구가 있는데,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상형을 만날 확률은 정말 희박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 될 확률은 100%에 가깝다는 말을요. 그때 깨달았죠. 이상형은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한 제목 하나 이렇게 끝날 때마다 이렇게 작은 말들과 요약한 그런 글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굳이 다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고,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네요. 그 익명의 구독자분께서 너무 좋은 책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또 하고 싶네요. 색과체 작가님의 만남은 지겹고 이별은 지쳤다 라는 책을 읽어봤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잘 자요.